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저희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이제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번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좀 잘 나왔던 기업이 동남합성이라는 기업이에요. 동남합성은 잠시만요. 네, 2020년 2분기와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렇게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1분기 때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2분기에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QOQ, YY 모두 증액이 나온 회사입니다. 분기 매출액은 300억 원대 초중반에서 이렇게 뭐 유지되거나 아니면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익률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특히 지난 1분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분기 최대의 실적이 나왔는데 또다시 2분기 때 이를 갱신하면서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약 72억 원으로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의 73%나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업으로는 한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또 한진그룹이랑 또 관련이 있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진은 저희 이게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도 꽤 오래전부터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 뭐 별로 주가는 뭐 별로 이렇게 좀 소외되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실적 좋아지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회사 측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이제 이익률이 잘 나왔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택배 소비 증가하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꺾일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거의 매 분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매 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하반기에도 뭐 계속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는 또 한진칼에서 매각할 수도 있다. 네, 한진칼이 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팔 수 있는 회사는 충분히 매각 가능하면은 또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해성 DS라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전장용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나오질 않아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꼰두박질 쳤는데 다시 이제 그러니까 19년도 1분기, 2분기에 약간 조절을 했지만 하반기 때 이거 거의 다 V자 반등 형태로 이제 회복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2020년 2분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약 116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건 147억으로 한 30% 조금 못 미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한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아이템이 차량용 리드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두 가지인데 사실 차량용 리드 프레임은 1분기, 2분기에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차량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패키징 쪽이 지금 정확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패키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DDR5 이런 거 관련해서 이슈를 받으면서 패키징 회사들이 다 같이 좋은 주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덕전자라든지 신택이라든지 해성DS도 거기에 약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회사가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건 소비재 기업이니까 잘 아시는 기업이긴 한데 분기별로 이 회사도 매출액은 이제 뭐 플랫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7년 3분기부터 19년도 2분기까지 총 8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났는데 19년도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이후로는 이제 YY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361억 원인데 이미 이 기준만으로도 2002년도에 연간 최대이익이 415억이었는데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만으로 361억이 나와가지고 조심스럽게 20년도 기준으로는 창사의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강 IL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뭐 이런 잠정 실적 공시를 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잠정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11.84%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764% 성장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일시적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를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통상적으로 4분기가 가장 높았던 그런 계절성이 있었던 회사로 보여져요. 왜냐면 저희도 이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발표된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항상 4분기 실적이 높았던 걸 감안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년도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으로만 해도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의 91%나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상반기 때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 ILI가 이제 밸브 회사인데 사실 이 회사가 잘 되려면은 조선이나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나와서 까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를 했던 것들이 좀 아이템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얘는 그전에는 항상 얘가 있는 데가 부산에서도 강서구라고 해가지고 항상 얘가 주가가 오를 때는 부산 동남권 신공항 네, 그거 됐을 때 이제 주인공으로 한 번씩 오르는 회사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주인공이 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한 번 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회사는 이제 11월 결산 법인인데 현대약품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실적이 나온 걸 보고 제가 이제 숫자가 잘못 나온 줄 알고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숫자가 제대로 나온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평균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38억 원이 나왔어요. 이게 정확하게 숫자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에로 화이바를 파는 회사죠. 그런가요? 현대약품이. 이게 어떤 회사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저도 아직 모르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대 초중반 수준이 조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320억, 350억, 330억 이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항상 이제 5억 원 내외를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 20년도 2분기에 38억 원으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률이 보통 2% 미만이었는데 이번에는 10.67%나 기록을 했고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분기 보고서가 정확하게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신세계 INC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SSG 페이 관련된 그런 걸 개발하고 운영했던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쓱닥하면 매각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 페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적자가 좀 나왔는데 그 적자분이 이제 떨어지고 기존 사업들이 견조하게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6월 1일 날부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페이 사업의 적자 부분이 한 달치가 제외되고 두 달치는 적자 부분이 반영된 실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넘어가게 되면 적자 사업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익 개선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저희 보고서도 있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종기업 데이터 보고서도 같이 참고해 주세요. 네,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DR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봤던 회사인데 이게 의료기기 쪽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19년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증가 폭이 최근 들어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뭐 150억 원대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는데 작년 4분기에 195억 원, 20년 1분기에 214억 원, 20년 2분기에 449억 원까지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이익도 같이 한 번에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아무래도 고정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10% 평균 10% 초중반 아니면 10% 미만 이 정도 이익률이었다가 2분기 때는 37%까지 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주가도 이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이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엑스레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일종의 폐렴이잖아요. 그러니까 폐렴을 이제 검진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폐 엑스레이가 원래 기본적인 폐렴을 검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엑스레이 기계가 엄청나게 많지만 특히 좀 글로벌 회사 중에서 이제 못 사는 나라들 그쪽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쪽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제 그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딕텍터 만드는 회사들이 다 아마 그래서 이 실적 발표 날에도 DRGM이 오른 것보다 나머지 엑스레이 관련 회사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잘 나오겠구나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이제 조이시티라는 회사입니다. 그 작년에 한국 IR 협의회에서 이제 탐방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셔서 잘 다녀왔고 그 다녀온 이후에 이제 회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9월, 10월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작년 연말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언택트 관련해서도 게임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실적이 이제 회사 주가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창사일의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만으로도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 때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20년에도 창사일의 최대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이익률은 1분기 대비 조금 내려왔어요. 이게 회사 측에서는 신작 출시 때문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하반기에 뭐 출시 예정인 것도 있고 기존 예정작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좀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학생 때 이 조이시티에서 나왔던 그 프리스타일 게임 저도 열심히 했었는데 또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2분기 뭐 여러 회사들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좀 잘 나온 회사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주부터 큰 회사들 위주로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8월 중순까지 8월 15일까지 이 실적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실적 관련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이 7월 중순 15일이 지나가지고 4월, 5월, 6월에 그 수출입 실적이 다 집계가 되었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 이제 6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해서 이제 2분기 개별 기업들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산업은 어떠했는지를 좀 체크해 봤는데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휴대폰, PCB, 철강, 자동차 쭉 해가지고 한 10몇 개를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양호했다, 증가했다라고 꼽을 수 있는 데는 음식료, 그리고 의외로 사료 쪽에서 가장 플러스 성장이 컸고요. 음식료, 그다음에 많이 선방한 데가 화장품, 음식료, 사료 정도, 그리고 통신 장비는 QOQ로는 빠졌지만 YOY로는 증가한 요런 정도. 그다음에 제약은 뭐 1분이랑 거의 유사했고요. 요 정도 빼고 나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조업은 다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바로 어제 포스코에서도 별도 창사일에 처음으로 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업종 전반적으로 HS 코드를 통해서 살펴본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얘기가 나와서 철강부터 시작을 하자면 2분기 때 HS 코드를 통해서 전체 시장을 추론을 해봤을 때 한 28%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전분기인가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로는 한 20%,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5% 정도 빠졌는데, 물론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뭐, 제가 보는 그런 뷰나 뭐, 다른 어떤 전망치에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HS 코드로
그 철강이 나가는 전체 철강 수출 금액이랑 또 회사들의 실적의 그 상관관계가 0.8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료도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작년 1분기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서 2분기 때 28.5%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포스코의 영업 적자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가 안 좋았으면 그 밑에 사실 관련 여러 뭐 중소 철강사들도 좋은 회사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좀 우울한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이제 같이 이제 굴뚝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쪽도 뭐 유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상징적인 그런 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빠졌어요. 이게 물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물량 같은 측면, 물량 측면에서는 빠진 건 아니에요. 물량 오히려 늘었는데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한 35%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요인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고요. 오히려 그런 중량 측면에서는 2018년 4분기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에서 또 석유화학사들이 요즘에 또 2차 전지도 많이 하고 있어서 2차 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뭐 플랫하다고 해야 할까요? 3% 정도 빠졌는데 전방 시장 자동차 쪽이나 뭐 모바일도 그렇고 이제 전방 시장이 그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3.6%라는 하락은 굉장히 좀 선방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가 사실 배터리 업종도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3.6% 정도 하락했고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2차 전지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2차 전지가 조금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2차 전지가 국내에서 이제 HS 코드로 잡힌 건 수출 물량이니까 약간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LG화학의 전체 마감 물량은 줄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으로 그러면 폴란드 공장이 그동안에는 제대로 작년에 안 돌아가 있어 수율이 안 맞았던 게 폴란드 공장이 수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국내 수출이 덜 나가게 됐다라고 좋은 신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같이 참고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 공장을 워낙 공격적으로 짓고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구조적으로 국내에서 나가는 물량이 이제 해외보다 적어지는 그런 변곡점이 오는 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좀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로 좀 가보고 싶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해외 공장이 이제 많이 늘었잖아요. 해외 공장이 늘고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줄고 이제 국내 LCD의 그런 주력 그 주요 중점 뭐 파워가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국내 디스플레이는 어땠을까라고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그냥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지는데 여기서 하나 그래도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무래도 그 중소형 OLED라던가 아니면 대형 OLED 같은 부분에서 좀 비중이 올라오면서 물론 LCD 판가는 계속 하락을 하지만 전체 우리가 나가는 수출 금액과 중량을 대비해서 비교한 환산 가격 측면 접근을 하면은 판가가 그래도 나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에 좀 다행인 점이 아닐까. 이제 그 부분이 디스플레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2분기 때도 한 24%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이제 LCD도 안 좋았고 또 공장도 외부는 해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환산 가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IT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IT의 대장주 반도체도 한번 체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전체 금액 기준으로는 6% 정도 빠졌어요. YY로 6%. 네, YOR 6% 정도 빠졌고
QOQ로는 2.6% 정도 빠져서 금액으로는 사실 1분기나 2분기나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이쪽이야말로 굉장히 저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분들도 바로 앞에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뭐 섹터별로 혹은 회사별로 접근하실 때는 조금 더 차이는 두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월별로 보면은 4월까지는 쭉 가격이 빠지다가 5월에 좀 의미 있게 반등을 했고요. 6월에는 이제 5월 대비해서는 뭐 소폭 5월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5월 대비 가격이 올랐는데 YOY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 물량이 좀 받쳐준다면은 전반적인 그런 매출 시장 규모도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뭐 물량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사실은 해외에서 조립해서 많이 이제 팔다 보니까 국내에서 잡히는 그런 숫자를 우리나라 제조사들의 숫자로 직결해서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전체 시장을 본다는 관점에서 들어가 보면은 일단 2분기에는 29% 시장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이 휴대폰도 중요한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감소했다는 거는 관련 부품사들을 바라볼 때도 중요한 포인트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나가는 것보다 해외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많지만 2분기 때는 워낙 모바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수치도 29%라는 좀 많은 하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가격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2분기 때 조금 8% 정도 빠지긴 했는데 1분기 뭐 전년 4분기에서 가격이 좀 올라와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스마트폰 판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도 HS 코드상으로도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닐까. 5G도 그렇고 삼성이 또 갤럭시 Z 플립. 네. 그래서 물량은 빠졌는데 ASP는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성숙된 산업들은 물량보다는 앞으로는 가격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또 기판이 바로 PCB죠. 전자제품 대부분에 다 들어가는 PCB 같은 업종은 양호했어요. 4% 빠졌어요. 4.7% 빠졌는데 이제 전방 산업이 안 좋았던 것을 감안을 하면은 PCB 업종이 4% 전년 동기 대비 4% 하락했다는 건 저는 양호했다고 보고요. 2019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19년이 조금 안 좋았던 거에 대비해서 그런 걸 이미 빠진 상태 조금 더 빠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하락폭은 양호했던 것 같고 PCB 같은 경우도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는 PCB 사양 자체가 고사양화되는 트렌드가 이런 코드상으로도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가 어려웠죠. 자동차는 뭐 해외 공장에서 이제 팔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는 순수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된 물량인데 2분기 수출 실적은 45%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가격은 9% 올랐는데 물량이 50%가 빠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45% 정도 하락을 했다는 모습이 보여졌고 3분기에는 반등이 부디 되기를 좀 희망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자동차 업종이 전장 스마트카, 전기차 나오면서 이런 실적과는 조금은 그래도 방어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는 사실 기계 안에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요즘에 뭐 중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가 많이 돼서 뭐 인프라 코도 잘 나가고 현대건설기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수치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건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기계 업종은 여기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41% 정도 빠졌어요. 뭐 건설 쪽이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중국은 좋지만 또 다른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사실 2분기 시장이 좋았다고는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계 업종에서도 한 40%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기계 업종 보실 때 너무 한 가지 뉴스에만 혹하지 마시고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거 말씀해 주시나요? 좋은 거 말씀드리기 전에 나쁜 게 몇 개, 제일 나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예요? 태양광입니다. 아, 태양광.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폴리실리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소재이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을 보고 있는데 2분기 하락폭이 90%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OCI 실적도 같이 보면서 체크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그 큰 흐름을 봤을 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편차나 뭐 크로스되는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1분기에 55%가 빠졌는데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90%가 빠졌어요. 그럼 저게 군산공장 셧다운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있지 같습니다. 않았을까? 네. 네, 수출 비중이 그래도 좀 있는 그런 산업이어서 뭐 제가 글쎄요, 이게 국내 시장도 감안을 해야 하지만 전체 폴리실리콘 측면에서는 가격도 빠졌고 물량도 빠져서 제일 안 좋은 게 저는 태양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력도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풍력은 또 이제 회사마다 하고 있는 그런 부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양해서 풍력은 한 가지를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참고를 해보시기 위해서 윈드타워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윈드타워는 한 2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풍력 쪽이 좋긴 한데 이게 또 수출 실적이 회사 매출로 잡히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뭐 수주 맞고 인도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어서 일단은 풍력 쪽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뭐 종이 업종도 한 20% 빠졌고 페인트 업종도 한 뭐 30% 정도 빠져서 좋은 게 없는데 그나마 좀 섬유도 의류도 안 좋았어요. 섬유 의류는 수입하는 물량을 제가 체크해서 국내 내수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의류는 그나마 양호했어요. 한 20% 감소를 했지만 섬유 쪽은 또 50% 감소를 한 거 보면은 저기 다른 나라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생산을 거기서 이제 봉제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미국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의류 섬유 쪽도 안 좋았는데 그나마 선방한 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2019년 3분기에 10% 성장, 2019년 4분기에 20% 성장, 올해 1분기에 16% 성장, 제일 안 좋았던 2분기에도 0.4%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시장에서 화장품 업종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화장품 업종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음식료입니다. K푸드 했던 게 어느 정도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국가 간 거래는 좀 끊기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집에서 내식이 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가공식품 판매 증가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이런 코드는 이제 가공식품 전체의 그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내수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좀 수입 쪽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늘더라고요. 늘기도 하고 또 라면 같은 경우는 라면은 또 수출도 잘 되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어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주가가 진짜 좋은데 라면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그 설명이 됩니다. 그런 흐름이. 라면도 계속 좋고 해서 요즘에 시장을 봤을 때 음식료 업종 괜찮았고 화장품도 나름 괜찮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수치로 확인을 해도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료가 괜찮았고 또 의외로 여긴 진짜 의외다 했던 게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28%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료가 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수입 사료가 28% 증가를 했는데 이게 사실 사료는 국내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수입 코드로 잡았을 때 그렇게 따로 가지 않더라고요. 회사 실적들이랑 이제 수입하는 그 사료 코드 잡아봤을 때 방향은 거의 비슷하게 가서 제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안 올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저도 좀 요즘에 좀 관심을 갖고 뭐 이지바이오는 많이 갔지만 홀딩스가 아직 멈춰 있고 팜스토리라던가 뭐 우성사료라던가 근데 물론 다른 뭐 테마랑 좀 엮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남북. 그렇죠. 근데 사료가 가장 그 안에서는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는 YOY로는 빠졌는데 QOQ로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YOY로 빠졌다는 게 작년에 이제 한창 5G 핫할 때 이제 그때 좋았기 때문에 통신 장비는 이제 그런 거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고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게 잘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기지국 장비를 얼마나 수입하나 찾아봤더니 4G 투자 막 들어갈 때 팡 튀었다가 또 5G 투자 들어갈 때 팡 튀었다가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5G 같은 그런 관련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한창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좀 누그러졌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도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5G에 대해서 뭐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약은 1분기와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기록을 했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의료기기는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는 뭐 당연히 이런 인공호흡기기 이런 건 좋았지만 그 외에 뭐 레이저 장비라든지 피부과 레이저 장비나 뭐 안과 장비 이런 것들은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질 않고 병원에 가면 또 병 걸릴까봐 또 안 가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디오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제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YOY, QOQ YOY 모두 좀 빠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2분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과 좀 따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좀 우울한 실적이 많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게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이 사실 2분기가 수출 물량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실제로 2분기 아직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별로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 좀 업데이트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제 태양광의 대표 주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 하는 회사 하면은 이제 하나케미칼, 요즘 하나솔루션이 됐죠, 이름이. 하나솔루션의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큐셀이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고, 그 다음에 또 신성ENG 이렇게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큐셀은 대표적인 태양광 회사인데 비상장사고 솔루션에 연결로 잡혀있기 때문에 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걸로 인기가 있죠. 하나는 수소라든지 이런 걸로. 그리고 신성ENG는 또 회사의 절반 정도는 태양광인데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라든지 클린룸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믹스가 돼 있어서 요거 퓨어로 보기에는 현대에너지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한번 자료를 업데이트 드렸고 최근에 자료를 업데이트 드렸는데 해당 내용은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자료 쓴 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OCI 같은 회사에서 그 폴리실리콘을 잘라서 인곳이나 웨이퍼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 이제 태양전지 셀을 만들죠. 그 셀을 잘라서 우리가 보는 모듈, 그러니까 저 유리창 같이 생긴 타일 같이 생긴 그게 모듈입니다. 이제 그걸 사다가 EPC 회사에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뭐 ESS도 달고 뭐 이런저런 걸 달면서 실제 태양광 발전소가 되는 건데, 하나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서 이제 웨이퍼랑 폴리실리콘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고 웨이퍼를 사와서 이걸 셀로 만드는 데부터 이 회사의 영업이 시작되고요. 여기서 셀을 만들고 모듈을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캐파가 600MW씩 셀과 모듈이 있었는데 이제 증설을 해서 올해 8월달 기준으로는 이제 공장의 가동이 돌아갈 것 같은데 최근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동화로 해서 이번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뭐 훨씬 좋다 이런 식의 기사도 회사에서 낸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이 있던데 그게 증설 물량이 상당합니다. 그 전에 600MW였는데 증설이 750MW 냈으니까 거의 더블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셀은 증설하지 않고 모듈만 증설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업 자체가 사실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OCI가 남자의 주식이었고 한때는 OCI가 지금의 SK 바이오팜의 역할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엄청났죠. 네, 그때 한 시절을 풍미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그게 중국도 들어오고 모든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안 좋아졌고 셀과 모듈도 안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모듈이 이익이 좀 나고 셀은 더 이익이 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도 굳이 셀은 증설하지 않고 모듈만 증설하고 해당 셀은 외부에서 이제 사가지고 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증설한 게 이제 8월 달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국내가 한 70%, 그 다음에 미국이 2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럽이나 아시아라든지 뭐 있는데 국내가 70%지만 사실 이 회사의 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거든요. 왜냐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도 난립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하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뭐 발전소 같은 걸 지으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투자세액 공제가 22년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하락이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뭐 트럼프가 되냐, 뭐 바이든이 되냐 여기 따라서 이런 게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는 이외로 하고 일단 점점점 줄어들지만 어쨌든 투자세액 공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 회사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이프가드 관세라는 게 있는데 이제 미국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들어보셨겠지만 철강 같은 경우 수입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제 트럼프가 했던 이게 18년에 30%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17년까지는 미국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가 18년에 거의 한 칼 맞은 거죠. 그래서 18년에 많이 줄었다가 이게 18년에 30%, 19년에 25%, 20년에 20% 이렇게 점점 5%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면서 다시 수출 물량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1년 같은 경우는 1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세이프가드 관세는 이렇게 있지만 또 알아야 될 게 우리랑 항상 경쟁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세이프가드에 추가해서 반덤핑 관세까지 맞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국에서는 미국에 절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부터 적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19년에 25%인 상황에서도 이제 20% 정도 수출한 거고 2020년에는 20%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수출을 원래는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측정하는 게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태양광 패널이냐 차이나 패널이냐를 측정하는 게 셀을 어디 걸 쓰느냐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산 셀을 가지고 한국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은 그 태양광 패널 자체는 중국산으로 봐서 관세를 때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셀을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서 중국에 납품해야만 아까 그 반덤핑을 안 맞고 세이프가드는 물론 맞지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국내 회사들이 그나마 여기서 이익을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반면에 아까 매출액의 70%가 국내라고 했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에 관세 때렸다가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중국 여기 현대에너지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듈 회사들도 중국의 셀을 사다가 패널을 만들고 그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훨씬 더 가격이 싸니까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 셀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익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났고 아까 중국 셀 쓰고 모듈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경쟁이 거의 무한 경쟁이니까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2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컨센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걸로 지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원래는 1분기 이제 코로나가 3월달 정도부터 퍼졌죠, 그죠? 네, 3월달 전 세계. 네, 퍼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제 자기들 잘났다고 잘난 척했는데 결국 우리보다 한두 주 후에 더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들 영향을 받아서 아까 풍력도 그렇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패널 납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단납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뭐 고속도로 타다가도 요즘엔 보이죠. 근데 패널 갖다가 설치하는데 구조물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전부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난리인데 이걸 지금 급한 것도 아니니까 딜레이가 되면서 이게 그리고 풍력은 조금 다를 것 같은 게 타워 같은 것들이 납기를 장기로 프로젝트를 잡고 납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풍력도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제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납품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거기 어디 야드에서 야적이 되고 있지만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바로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3분기 지금 7월이면은 그나마 우리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한강도 다니고 치킨도 먹고 하는데 미국은 좀 덜 들어와서 그런지 아직도 영업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태양광이 연도가 지날수록 이거 투자세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예상한 거는 아마도 올해 다 집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려서 4분기에 몰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계속 업데이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실적은 조금 영향을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거는 또 주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지금 엄청 좋잖아요. 네,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부분이고 좋지 않은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대주주가 2번 블럭딜을 했습니다. 이게 현대에너지솔루션의 대주주가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죠. 거기서 이제 뽑대 나와가지고 했던 회사인데 70%가 넘으니까 뭐 블럭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그거를 2번이나 걸쳐서 했는데 그 블럭을 받아간 회사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블럭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거의 물량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풍력주들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태양광주들이 덜 오른 거에는 이런 수급적인 문제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이제 70%대인데 모르죠. 이게 한국조선해양에서 더 팔고 싶은지 뭐 60%대, 50%대까지 줄어도 사실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뭐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퓨어하게 태양광을 하는 회사는 그래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자료 2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링크를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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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